내년 지방선거가 2016년 6월 3일 날 있을 건데요. 시장을 포함해서 교육감, 그다음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다 뽑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죠. 그 큰 선거에서 어쨌든 우파 진영이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목표인데요. 여기 부산 같으면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당선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의 공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다 이게 당협위원장, 즉 현재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지지를 받기보다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거기서 논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 정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유권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당 번호만 보고 지금 찍어왔단 말입니다. 제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서구청장이 누군지, 시의원, 구의원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방선거니까 무조건 2번 찍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이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지지한 사람을 공천에 받게 하는 그런 경로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좌파 우파의 체제 전쟁이다 이런 이제 인식을 저는 갖고 있고요. 이 체제 전쟁에서 우파가 승리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제 마음으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체제 전쟁에서 우파가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저는 지피지기라고 봐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는 손자병법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지피지기, 그러니까 저걸 알고 나를 합니다. 저는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을 그때부터 사기 시작한 책들입니다. 그 전에 주로 철학, 문학, 종교 이런 인문학 쪽을 책을 주로 보다가 이런 거 역사, 이념, 정치 이런 쪽의 책을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사서 모은 게 지금 한 2,000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00권 정도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눈이 좀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배우는 과정이 있고 너무 아는 게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라도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린다 그럴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요일은 지피지기 하는 날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요. 공화주의라는 것입니다. 공화주의.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민주공화라는 게 하나의 그 이념이 아니고 민주주의 플러스 공화주의 이렇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로 헌법 1조 1항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이야기가 잘 안 돼왔어요. 그래서 공화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공부를 한 지 거의 없어요. 공화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주장하고 강조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부산시장이에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화주의를 굉장히 숭고한 가치로 이렇게 내세우고 공화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공화주의와 또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또 공동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라는 게 사실 저도 아주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또 얘기한 분들은 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나 하면은 박세일이라는 분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박세일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박세일 교수 이분이 한국의 선진 정치를 이끌려면 공동체주의를 도입해야 된다 이러면서 공동체 자유주의 이런 이제 용어를 썼고, 그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한 박세일 교수의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국효 박수영 의원은
그 박세희 교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표명하고 있어요. 거기는 공동체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지금 박형준 시장이 주로 얘기하고 있고, 공동체주의는 박수영 의원이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주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 정도만 알고 깊이 있는 논의가 거의 안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이 운동이 깊이 있고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파운동 한 지가 올해 만 7년 좀 지났는데요. 그 다음 많은 분들 저는 만났거든요. 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만났는데 중간중간에 생각이 달라서 중간에 갈라지고 흩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려면은 이런 이념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 중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순수한 가치인 것으로 이렇게 통상 알고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함정이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화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렇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 역사의 진보라고 볼 수 있죠. 역사의 발전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러시아 혁명. 자, 이 세 가지가 세계사에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간 대표적인 혁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서는 왕을 처형을 했어요. 왕을 처형하면서 왕정, 세습왕제를 없애고 공화정으로 된 게 프랑스 혁명이고, 미국 독립혁명은 미국 원래 그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식민지, 영국이 왕정이잖아요. 왕정에서 미국 독립혁명은 바로 처음부터 공화정을 지향한 겁니다.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1917년 2월달 혁명과 1917년 10월 혁명, 2월 혁명, 10월 혁명 두 번의 혁명을 거쳤거든요. 러시아에서 1917년 2월 혁명에서 짜르 전제군주가 무너졌어요. 그 당시 짜르가 니콜라이 2세인가 그랬는데, 니콜라이 2세를 이제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한 게 러시아 2월 혁명입니다. 그리고 10월 혁명은 이때 이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되면서 이 세계사가 역사적으로 역사가 세계사 발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게는 역사의 진보의 방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갔나 하면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공화국이라는 게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흘러간 공화국이 있고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도 이렇게 흘러갔어요. 미국과 한국의 공화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흘러간 것은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대표적인 소련, 중공, 북한 이런 나라들입니다. 소련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했고,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했잖아요. 북한은 정식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간 나라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간 나라가 사실은 더 많아요. 이 현대사의 흐름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온 거는 프랑스나 미국이나 러시아 모두 역사의 진보적 방향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공화국이 흘러간 거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간 나라보다도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간 공화국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대사예요. 이게 20세기 후반기에 갈수록 저희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공화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간첩들이 뭐라고 했느냐, 공화국에서 왔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말한 공화국은 뭐냐, 북한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라는 이 표현이 왕정에서 공화로 넘어올 당시는 역사의 진보적 방향을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수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공화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화주의라는 걸 논할 때도 이런 역사적 맥락을 알아야 돼요. 공화주의가 무조건 좋은 가치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론을 한번 보시면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서가 여러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두 가지예요. 이 보면은 이제 신공화주의라는 필립 페티시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공화주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한 책이 이제 공화주의, 여기 이제 모리치오 비롤리라는 사람이 쓴 공화주의, 이 두 권이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이 대표적인 인물이 필립 페티시라는 사람이 쓰는 공화주의인데요. 자, 페티시라는 사람이 쓰는 공화주의도 자유를 추구한다. 자유를 추구했는데 어떤 자유냐면 비지배 자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지배 자유. 이거 이제 공화주의를 이해할 때 이 비지배 자유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비지배 자유란 뭐냐? 자유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자유냐 이거지. 어떤 자유냐? 페티시 주장한 비지배 자유는 어떤 개념이 하면은 지배 피지배 관계가 없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보면은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잖아요.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이런 지배 종속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배 피지배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 회사라는 것도. 그래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있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상태가. 자, 이것도 확대하면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보시면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가가 지배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본가가 지배자고 노동자는 비지배자다. 일반 회사를 확대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본가가 지배를 하고 노동자가 비지배를 받는 이런 상태, 그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오늘 남녀관계 보시면 남녀관계를 보더라도 남자가 좀 우위에 있고 여자는 조금 종속적인 이런 사회 상태다 하면은 아무리 그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줘 인간적으로 대해주더라도 이런 지배 피지배 관계가 한 가정 내에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배 피지배 관계에 있는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은 거기에 그런 상태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아무리 노력해도 상태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개입. 국가가 이런 상태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지배 피지배 관계를 줄여야 된다. 페티시 얘기하는 공화주의에는 지배 피지배 관계가 없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모리치오 비롤리라는 사람이 쓴 공화주의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뭘 쓰는가 하면은 시민적 덕성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민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시민적 덕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지 보존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책에서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서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책인데요. 이 두 책 모두 다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되려면 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국가나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집단 지도 체제에서 개인을 때로는 구속시키고 집단의 지도 체제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주의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를 하긴 해요. 근데 개인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지배적 상태를 벗어나도록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공화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말할 다른다면은 공화주의는 우파적 가치인가? 라고 제가 다뤘거든요. 공화주의가 우파적 가치가 맞나 도대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좌파와 우파는 뭘 추구하는지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좌파는 뭘고 우파는 뭐고. 우리가 흔히 좌파 우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좌파적 가치는 뭐고 우파적 가치는 뭔지에 대한 학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좌파 우파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첫 단계 제일 처음은 언제 생기냐면은 프랑스 혁명기에 생겼거든요. 프랑스 혁명기에 루이 16세의 그 어떤 왕정을 뒤집어 엎으려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의회를 구성했는데, 국민의회의 의장석이 이제 의장석이 있고, 좌측이 급진파, 우측이 온건파. 이래고 이걸 좌파, 이 우파라고 한 겁니다. 이게 좌파 우파라는 용어가 발생하게 된 최초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회 의장의 좌측에는 왕정을 폐지하자라는 급진파가 좌측에 앉았고, 우측에는 왕정을 유지하면서 온건 계획을 주장한 게 우측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좌파 우파가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가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라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 우파라, 이렇게 했어요. 좌파 우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판단하면은 개인과 집단 이 두 개 중에 어느 걸 더 우위에 두느냐를 가지고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에 이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와 인권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타고난 천부인권, 이거를 주장하는 게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고, 이거를 주장하는 게 개인을 우선시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개인이 너무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로 치우쳐 있고, 전체 집단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치우침이 잘못됐다. 뭔가 집단이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집단 우선시하는 이게 강조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이제 우파고, 이게 좌파다. 이게 저 핵심 가치는 이렇게 구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어느 석관에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라고 하지,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집,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한국인의 심성에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개인주의적 가치,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이게 이기주의와 혼동돼서 안 되거든요. 개인의 타고난 자유와 개인의 타고난 인권과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집단보다도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것, 이게 우파적 가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주의적 가치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은 누구냐? 이승만이었고, 이승만이 한날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별제학당에 가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치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 기독교 정신하고 물려가지고, 개인의 자유, 개인 인권, 이게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국가를 앞장세우면 개인의 자유, 개인 인권이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우파 운동의 핵심 가치는 뭐냐? 개인의 자유와 개인 인권을 더 추구하는 이 가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두 개 다가 사실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에요. 두 가지 다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도 깊이 들어가면은 반성해야 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화주의라는 거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파적 가치보다는 좌파적 가치에 사실 더 치우쳐져 있는 가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형준 시장이 공저로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공화주의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파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화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형준 시장의 현재 이념적 위치는 순수한 우파자라기보다는 중도 우파 내지 중도 좌파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보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박세일 교수와 박세일 교수 그 그룹들이 쓴 책입니다. 공동체주의를 앞장세우는데 여기에 자유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강조한 공동체주의. 그런데 여기도 공동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파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게 지금 박수영 그 국회의원이 이걸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공화주의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저도 공화주의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다 봤는데 대부분이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라는 게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그거를 앞장세우는 그런 논리거든요. 공화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표현 자체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따질 때는 저는 좌파 쪽에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좌파적 논리를 훨씬 더 쓴 책들이 많아요. 공화주의 안에도 자유주의를 강조한 공화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박형준 시장은 그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주의도 자유주의를 더 강조한 공동체주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주의라는 표현과 공화주의라는 표현도 사실은 좌파적 가치가 많이 내포된 용어예요. 이걸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면은 1919년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을 그때 만들거든요. 그때 나왔던 용어가 바로 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국호를 대한민국을 하고 그 정체를 민주공화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저 초안을 잡았느냐? 조소앙이라고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조소앙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소앙 이분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헌법을 초안을 잡은 분이에요. 근데 조소앙 이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냐? 좌파에 가까운 분이에요. 완전 공산주의자라고 보기 어렵지만 소위 사회주의자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당을 만들었고 사회당 그 당수 역할도 했고 이분 행적을 보면은 소련 공산당하고 세계 공산당 코민테른 회의에도 참가를 했고 레닌과도 좀 가깝게 접촉했던 인물이 조소앙입니다. 조소앙이 그 당시에 초안을 잡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포함되어 있어요. 1919년 4월달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19년 4월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초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대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뭐라고 할 거냐? 저는 자유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작년에 교육감 보궐 선거할 때 그때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었나 하면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다라고 저는 썼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하나의 이념이 아니거든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의 합성인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용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고, 근데 자유주의에 대한 학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온 인물은 저는 3명의 대통령이었다고 보는데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3분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왔는데 이 3분이 이끌어올 때 반공은 강조를 했죠.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 저는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강조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학습을 우리 국민들이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대학원까지 다녔지만은 자유주의에 대한 학습은 저는 책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나중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면 자유주의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20세기 자유주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는 저는 하이에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에크를 우리 우파 운동하는 분이 들어보도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이에크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이 이제 그런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가 저는 있는데 누구냐? 민경국 교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경국 교수를 우리 우파 운동하는 분들도 들어보도 못하고 책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했을 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내세우지만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화주의도 그렇고 이 좌파적 가치관이 사실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민주공화국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국가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우파운동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지피지기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